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챕터는 성격윤리와 성품윤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도입이 돼서 성격윤리와 성품윤리로 이어집니다. 내용이 어떤 단절된 개념이라기보다도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윤리와 성품윤리. 스티븐 코비는 지난 한 200여 년 동안의 연구를 자기계발과 성공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 연구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요점을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어졌다.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겨지는, 여기서 키, 열쇠가 되게 중요하죠. 이 키의 요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마치면서 자기 자신은 우리 가정에서 당했던 어떤 고통, 우리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게 그런 도움을 요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왔던 그런 어려움들,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비 박사가 미국 독립 후 200년의 성공과 자기계발에 관한 연구의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독립 후 처음 150년간은 내적 성품이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의 주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겸손, 절제, 용기, 성실, 정직, 근면, 검소, 언행일치,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공의 기초,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독립 이후 150년 동안에 출간된 많은 서적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적 성품이 성공의 기초이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본성에 깊이 감추어진 어떤 내적 원칙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자서전적인 연구들에서 이런 수많은 원칙들을 너무나도 잘 녹여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난 독립 이후 150년, 그 이후 50년 동안은 주로 성공에 관한 관심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요, 대인관계를 좋게 해주는 기법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는 것이죠. 외적 성격이 좋고 처세술이 능한 것들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요. 보스 기질과 적극적인 사고 기법 또는 대인관계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상대방의 취미 파악, 이름 외우기, 이미지 만들기 등 이런 기법들의 연구들이 포커스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풍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기업 경영에 활용하게 되어지고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 또는 가정이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대단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자기 삶이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스티븐 코비의 발견은요, 새삼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시사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등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공하는 기법들은요,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무의식을 활용, 잠재의식 활용, 끌어당김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뭐 전생을 조종하는 방법, 자면서 음악을 듣는 방법,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잠재의식을 바꿔서 풍요를 부르는 방법, 대중적인 요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숭상하고 있고 그런 유튜브를, 영상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뉴노멀 시대,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스티븐 코비의 성품 윤리에 관한 관점은, 이런 소개된 어떤 관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과정에서 성품 윤리들이 퇴조하고 성격 윤리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코비가 잠깐 요약을 하는데요. 찌푸리는 것보다는 미소를 짓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혹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중심의 접근법이 갖는 다른 측면은 분명히 어떤 조작적이면서 심지어는 기만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친구가 생길까요? 믿는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든지 달성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말은 좋지만 쉽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만 나는 안 되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나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술수를 쓰게 되고, 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도록 하거나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또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는 조직에게, 기업에게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이죠. 자, 코비는 자신의 아들에 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기초해서? 성격 윤리가 아니라 성품 윤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샌드라와 코비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동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괴로운 심정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 아들에게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것만을 보려고 했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본인들은 재촉했고, 또 아들을 채근했다는 사실을 괴로운 심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에게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가 기대하는 나와 현재와 나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채근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내가 못나 보이고, 이런 수많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정말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테크닉이 아닌 우리 부부가 가진 가장 깊은 동기, 나아가서는 우리 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 이게 분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아들의, 코비와 샌드라와 코비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고유한 아이덴티티, 개성, 독립성,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초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고, 못 해낸 일에 대해서 채근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낸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지혜롭죠. 아들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해 주고, 그가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가
해낸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본연의 역할만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은 기존에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했던 방식과 달라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그냥 보호를 받아왔던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지하니까 움츠러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불편을 일면 수긍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이니까 라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과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와 속도로 조금씩 자라났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그는 조금씩 공부도 잘하게 됐고 대인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만의 속도로 운동도 조금씩 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만의 페이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에는 학교에서 우수 학생의 반열에 오르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품 윤리와 성격 윤리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격 윤리는 빙산의 윗부분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기초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대부분, 90%에 이르는 내적 성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렌즈 없이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성공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내 자신도 렌즈 없이 우수성과 탁월함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코비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의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또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